자, 이제 313페이지입니다. 제3장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어요? 뭐 큰 기대 안 하고 물어볼게요. 2장은 제목이 뭐였을까요? 왜 큰 기대를 안 하냐면 괜히 기대했다가 저만 좌절하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한다고요. 2장 제목이 뭐였어요? 토지의 등록인데, 자, 등록단위 필지 나오면 등록사항 몇 가지? 지번 정했었고요. 지목 정했었고, 그 다음에 경계선 정하고, 그 다음에 면적을 정했는데 어떻게 정했어요? 잘 정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뒷부분은 기억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토지를 등록할 때 등록사항 크게 몇 가지가 있구나, 4가지 있구나 하고 내용은 1월 달에 3월 달, 5월 달에 채우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논리적인 순서상으로요. 이 필지에 대한 4가지를 정했다면 이걸 땅 주인만 알아야 될까요? 보여줘야 될까요? 공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여주는 장부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3장 제목이 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단어에다 주문 거는 거자. 지적과 관련된 뭐이구나, 공적인 장부를 둔다고요. 자, 그러면 지적 공면에 이제 뭐가 있고 등록사항인데, 자, 거기 1번 보시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세트로 나오죠. 그럼 제가 설명 안 할 거니까 왜 이랬는지 눈빛만 주십시오. 알아요, 몰라요? 눈빛이 몇 개 안 오고 있습니다. 일제식민지 시대 때 먼저 뭐하고 토지대장 만들고 나중에 임야대장 만들었다고요. 제목은 틀리지만 양식은 똑같습니다. 자, 거기 이제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 등록사항인데 제가 일부러 거기다 샘플을 안 넣어놨거든요. 말로만 풀어가는 연습하려고요. 등록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14가지가 있는데, 자, 3번 지목에다 쭉 밑줄 쳐가 보십시오. 자, 토지대장의 지목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을 함정에 하나 빠뜨릴게요. 거기가 만약에 그 땅이요, 14번 땅인데 지목이 공장용지라면 여기 토지대장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전하 통착하여 주옵소서. 뭐라고 나오냐면 공장용지 이렇게 나옵니다. 장 이렇게 나온 건 어디서? 지적도에서. 시험장에서 꼭 모르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오버하면 틀립니다. 여기는 공간이 얼마로 넓어라는, 여기다 장 쓰겠어요. 여기다 뭐라고 써요? 공장용지 쓴다고요. 장 쓰는 건 어디에서? 지적도에서요. 근데 늘 거기 당하는 함정이거든요. 거기 지목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다음에 당하지 말자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 말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면적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313페이지. 4번 면적에다 별표를 하시는데, 자, 이건 다음에도 써먹고 지금부터 입력하시라고요. 면적을 정했는데 이 면적이 나오는 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중개업자다. 토지가 매물 접수됐다. 이 땅의 면적을 보려면 어디밖에 안 나온다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나온다고요. 이걸 반대해서 가면 무슨 말이에요? 다른 지적공배는 그 토지에 뭐가 안 나온다? 면적이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면적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가시냐면 6번과 7번을 묶으신 다음에 6번과 7번 묶으신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도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변동사항이 나옵니다. 근데 제목을 지금 뭐라고 달았죠? 등기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토지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나오는데 이 소유자는 뭘 보고 정리한다? 등기를 보고 정리한다고요. 그럼 쓰지 말고 머리서에서만 구조를 잡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땅을 샀다. 등기소 먼저 갈까요? 대장 먼저 갈까요? 등기소 먼저 가셔서 뭐 하시고, 등기가 되면 그걸 가지고 대장상이 뭐가 돼요? 소유자가 정리가 된다고요. 그럼 구조만 잡으시고 나중에 많이 강조할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또 상식으로 알아둘게. 13번 밑줄 쳐가 보십시오. 13번 뭐도 나온다. 개별 공시가도 나오는데, 숙제하신 분들은 토지대장 보시면 아래쪽에 개별 공시가인데 숫자는 외우려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몇 년부터 나온다? 2002년부터 개별 공시가가 등록이 됩니다. 옛날에는 개별 공시가 확인서라는 걸 따로 뗐거든요. 근데 지금 뭐 때도 토지대장 때도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가 확인서가 나온다고요. 자, 14번은 세모 표시하시고요.
용도 지역인데 가로 안에 뭐라고 써놨죠? 자, 공법 하나 물어볼까요? 공법 시간에 용도 지역을 크게 네 개로 분류를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해요? 이거 이번 주에 했을 것 같은데. 토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에요. 자, 도시지역을 다시 네 가지로 나누면 뭐가 있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을 세 가지로 나누면, 주거지역을 세 가지로 나누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공법의 생기초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법 시간에 내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공법 시간에 선생님이 하는 말 반틈은 안 들립니다. 자, 오늘 가셔서요, A4 용지를 한 10장이야. 해서 A4 용지에다가 이걸 내가 눈 감고도 여기가 뭐뭐 있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여기 또 갈리는 것까지 빼더라도요, 요 정도까지는 눈 감고도 놔야 됩니다. 그게 될 때까지 하시는데 A4 용지 10장 가지고 부족할 것 같고요. 한 20장 놓고 사우지가 눈 감고도 여기 나오는데 여기 있는 것들이 서로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이게 내 머릿속에 딱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요. 이게 안 되면 공법 시간에 할 일이 없거든요. 공법 시간에 선생님은 수업하는데 할 일 없으면 뭐 해야 돼요? 자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정말 센 기초니까 이건 공법 시간 내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지역 이름도 안 나오고 그러면 나중에 건폐율, 용적률 그건 정말 전혀 별개 돼 버린다고요. 그걸 하시라고 다음 주 수업은 안 하겠습니다. 아, 광고 들으셨어요? 다음 주에 여기 마이크 시설을 전부 다 바꾼다 해가지고 토요일 날 바꾸기로 해서 다음 주는 여러분은 쉬는 날이니까 뭐 하시고 이거 하시라고요. 그래서 인증샷을 보낼 필요 없고 사오지가 20장, 30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이값 아까워하지 마시고 자오지가 눈 감고 나올 때까지 마시라고 이거 하셔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 공법이 그나마 들리거든요. 자, 이렇게 용도지역이 정해졌다면 원래 토지대장에다 여기다 올리려고 그랬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반대말은 뭐예요? 필요적이야. 그러면 1번서부터 13번은 무슨 상황이고? 필요적 상황이고 A는 임의적 상황이다. 무슨 말이냐? 이걸 여기다 입력하려고 했던 이것도 일입니다. 현재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적은 필요적 상황이 아니라 무슨 상황이다? 임의적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올리려고 했는데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1번부터 14번 보는데 지금 토지대장 안 본 상태 이거 보면 정말 코끼리도 안 본 사람이 코끼리 그리는 거잖아요. 토지대장 막 떼서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다음 주 쉬니까 숙제 못 하신 분들은 반드시 어디 들어가셔서요? 민원 24에 들어가서 토지대장 한번 떼보시고 거기하고 여기를 한 번만 맛비기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 이렇게 됐는데 2번 제목이 뭐가 있어요? 공유지 연명문제 고민 하나 해보십시오. 홍길동이가 소유자였는데 이분이 사망하시고 상속인이 5명입니다. 그럼 여기다 소유자를 몇 사람 써야 돼요? 5명 써야 되잖아요. 장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일제 식민시대 또 이때 편법을 나왔습니다. 여기다가는 홍다시회 4명 이렇게만 써놓은 다음에 이 5명의 인적사항을 보여주는 장부를 따로 만드는데 자 제목에다 주문 걸으시라고요. 어차피 주간 시간이니까 무슨 뜻이에요? 공유인 땅에 대해서 이름을 말한다. 연속해서 적어놓는다. 이렇게 만든 장부가 뭐이다? 공유지 연명부를 뒀다고요. 자 교재 보시면 여기에는 등록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3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바로 이 공유자들의 인적사항과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지분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가 돼요? 공유지 연명문제. 자 그러면 칠판 본 다음에 다시 한번 퀴즈 내볼게요. 토지대장에는 지분이 등록사항일까요? 아닐까요? 토지대장에 지분은 등록사항이다 아니다. 칠판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걸 속담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럽나.
제가 답을 써놨잖아요. 홍길동이가 돌아가시면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 누구누구의 몇 명만 나오지. 여기는 지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런 것도 막 머리 글자 따서 외우시더라고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 돌아가시면 여기다 총 몇 명이라고 써놓고 그 나머지 5명의 인적사항과 지분을 보여주는 게 뭐가 돼요? 공유지 연명부가 따로 있다고요. 그럼 이 단어도 어려운 단어입니까? 낯선 단어입니까?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잖아요. 낯설지만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 느끼시면 된다고요. 그 장부 제목이 뭐다? 공유지 연명부야. 자, 어려운 게 하나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나대지였는데 여기에 나홀로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나홀로 아파트가 몇 세대짜리냐? 60세대짜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서초동 14번 땅이라면 여기 땅 주인도 몇 명이 되는 게 60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꼭대기를 분양받은 사람도 땅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권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301호 건물을 산 갑이라는 사람은 이것만 갖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다 뭣도 갖는 거예요. 60분의 1 지분도 갖잖아요. 근데 이걸 매물로 내놨는데 이렇게 파는데 갑이 중개업자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건물만 팔고 이 땅 지분은 안 팔겠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반 틈만 주겠다. 그러면 중개업자는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미친놈 가. 어디 서비스에 업에 종사하신 분이 손님한테 미친놈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조근조근 설명해 줘야 되죠. 혹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11월, 12월 달에는 할 일이 뭐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민법 보시라고 했죠. 자, 민법 책 보시면 목차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벌써 수업이 시작된 지가 2주가 됐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여기 해커스에 오셔가지고 지금 벌써 몇 주가 됐다고. 2주 갔으면 민법 목차 정도 알아야 되죠. 자, 민법 목차가 크게 4편으로 구성됩니다. 1편이 뭐예요? 총론이고요. 민법 총칙 2편이 물권, 3편이 계약법이고요. 4편이 죄송합니다. 이거 다 2차만 하신 분들이죠. 여기에 민사특별법이야. 제가 내용까지 아니더라도 정말 2주째면 요 정도 가지고 1편 다음에 여기 제목까지는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내용은 1월, 3월에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쉬니까 이거 A4 용지 쓰고 이제 팔 아프니까 민법책 빼다가 뭐 하시라고. 목차 보시라고요. 그래서 1편, 그 다음 민법 총칙은 다시 뭐 법률행위 또 대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뭐 소유권, 점유권, 용익권, 담보권 나오겠죠. 그 정도 목차까지는 뭐 하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담아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용이 들어오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나오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면 나중에 더 힘들게 된다고요. 11월, 12월은 내용보다는 이렇게 큰 틀을 뭐하는 게 잡아두셔야 된다고요. 다음 주에 수업 없다고 팡팡 놀지 마시고 두 가지 뭐 하시라고요. 용도적 2주 뒤에 물어보겠습니다. 눈 감고 한 사람씩이요. 그다음 민법도 뭐 해야 된다고요. 목차 잡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민법 공부 시작하셔야 된다고요. 거기 민사특별법 가면 이게 있거든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거기 제20조에 따르면 뭐가 있냐면 건물을 파실 때 아파트는 이 건물과 땅 지분인데 이건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다. 세트로만 팔아야 됩니다. 요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개 같으면 하는 게 집합건물법 20조인데 20조 조문 숫자가 기억나요? 안 나요? 대충 말합니다. 77조에 따르면 그렇게 안 된다고. 이분이 법조문 찾아보겠어요? 안 찾아보겠어요? 찾아봅니다. 어디 들어서 찾아봐요? 찾아보고 가서 하는 말이 77조에 없던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내가 공부할 땐 77조였는데 그대로 개정이 되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우리 법이 하도 뭐하니까 교정됐다 놓는 게 뭐하러 그때 굳이 20조 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이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뒷이야기는 이거잖아. 그럼 아파트는 어차피 건물과 땅 지분은 뭐 안 되는 거예요? 분리처분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땅 지분은 지 혼자 움직이지 못하고 뭐라고 세트로만 건물하고만 세트로요. 이렇게 된 상태를 집합건물법이 뭐라 하냐면 대지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지권이란 말은 단독주택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말이죠. 우리 법 체계하에서는 어디에서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만 이렇게 301호하고 세트가 된 땅 지분이 바로 뭐가 돼요? 대지권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토지대장이다. 부수적으로 이걸 만들거든요. 대지권 등록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교재 보시면 세 번째 제목이 뭐야 돼요? 대지권 등록부인데 대지권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쓰지는 마시고 이건 어디서 문제가 된다고요? 아파트에서요. 등록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10가지인데 아까 공유전명부가 몇 가지였죠? 7가지였죠. 거기 7가지에다 3가지를 추가했습니다. 거기 8, 9, 10번 묶어서 별표를 하시고요. 자, 8번 읽어보십시오. 대지권 비율이 얼마인지, 건물 명칭 내미안인지 푸르지언지, 그 다음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107동 503호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자, 지난주에 숙제를 하실 때 토지대장을 떼는데 자, 이거 떼려면 여기 가셔라 그랬죠. 사실 민원 24시에서 토지대장을 내가 떼려고 하면 단추가 몇 개가 나옵니다. 그냥 토지대장만 있는 단추가 있고요. 여기 단추는 지금 옷에 있는 단추가 아니고요. 또 하나의 단추는 뭐라고 하냐면 토지대장 가로 열고 대지권 등록부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거 이야기 안 했으니까 아파트를 떼신 분들도 그냥 토지대장만 떼었는데 거기 떼오시면 거기 뭐라고 되냐면 대지권 설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갔으니까 오늘 들어가서 뭐 하냐면 아파트 떼신 분들 이것도 떼보시라고요. 그러면 민원 24에서 클릭을 하실 때 그냥 토지대장 클릭하지 마시고 그 옆에 단추에가 토지대장 가로 열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고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창이 뜹니다. 여기는 지번까지만 검색할 게 아니라 뭐까지도 검색해야 돼요. 동호수까지 검색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대지권 등록부 나오는데 이거 떼보는 거 한 번만 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늘 뭐 하냐면 다음에 떼보지.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가기 전에 민원 24시에서 뭐 하시라고요? 대지권 등록부를 발급받는 방법을 꼭 터득해 보시라고요. 터득까지도 아니고 한 번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안 되면 옆에 지나가는 중학생 데려다가요. 새우깡 하나 사주고 야 이거 좀 뭐 해달라. 한 번만 해달라면 걔네들은 감으로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중개업 하시게 되면 앞으로 중개업 하실 때 다 뭘 이용해야 돼요? 인터넷 이용이잖아요. 우선은 공부하고 합격해서 하지. 합격하면 서비스 하실 분들이 영업에 하셔야지. 그때 이거 배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딱 배우기 좋은 때라고요. 그래서 뭐 떼보시라고요. 대지권 등록부 떼보면 음마 아파트 몇 동 몇 호 소유자 누구 땅 지분 얼마 그게 거기 나온다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뭐하구나 있었다고요. 일단 어려우니까 대지권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지나 나대지는 없다고요. 어디에서만. 아파트가 있는 땅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가 있다. 대지권 등록부가 있다더라 라는 정도 잡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경계를 보여주는 뭐가 있어요. 지적도와 임야도인데 왜 장부가 2개냐? 세트가 되겠죠. 토지대장이 있는 것들은 어디에? 지적도에. 임야대장이 있는 것들은 임야도에 해서 이렇게 경계를 뭘로? 선으로 보여주는데 어차피 지적도는 실제 땅을 줄이는 거잖아요. 일정한 비율로 줄이는데 그게 바로 뭐가 돼요? 축척인데 오래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축척은 몇 가지냐. 자, 책 보고 대답하십시오. 지적도는 축척이 몇 가지다. 거기 못 찾을까 봐 제가 써놨습니다. 가로고 7종 써놨습니다. 지적도는 축척이 몇 가지? 7가지라고요. 자, 거기서 퀴즈 하나 넣을게요. 이 7가지 지적도 중에 제일 많은 축척은 얼마짜리일까요? 옆에 날개 다 써놨습니다. 컨닝하는 것도 실력이고 찾는 것도 실력입니다. 얼마짜리? 1200분의 1이 제일 많은 축척입니다. 반면에 임야도는 종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인데 땅값 싸니까 굳이 정밀할 거 없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건 얼마짜리? 주로 6000분의 1을 만들게 된다고요. 그건 그렇게 지나가면서 보시면 되고 뭐 작년에 물었으니까 올해 또 나오기는 힘든 질문이고요. 오른쪽 오셔서요. 등록 사항을 보니까 몇 가지 등록 사항이 있어요. 11가지인데 자 12 거기 세 번째 지목 부호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확인만 하는 거죠. 자, 여기 지적도에 지목이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나오죠. 근데 정식 명칭이 아니라 뭐였어요?
부호로 나온다고요. 아까 토지 대장에는 뭐였어요? 다 나온다고요. 근데 여기는 뭘로? 부호. 그 정도만 잡아두시면 되고. 4번 별표를 하시고 경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거기 그림 안에 들어가서 뭐가 경계예요? 여기 선들이 경계라고요. 이 선은 얼마 폭으로 그리는구나. 0.1mm 폭으로 그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경계 나오면 지적법 시간은 이걸 떠올려라고. 여기는 바로 뭐가? 선이 경계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그림 있죠. 자, 이 그림을 뭐라고 할까요? 아니, 일주일 전에 배운 걸 기억을 하십니까? 거의 천재 수준인데요. 자, 이 도면은 몇 번 도면이다? 10번 도면이다. 왼쪽이 궁금하면 몇 번 보시고 9번이고 위쪽은 4번, 아래쪽은 17번, 오른쪽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뭐라 하는구나. 도면의 색인도 이렇게 한다고요. 지난주에 봤던 거고요. 자, 오늘은 새로운 거 찾아볼게요. 7번 도각선과 8번 도각선 수치를 묶으신 다음에 그림 중간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뭐가 도각선인지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이건 법을 꼭 배운 사람이 아니라 지금 퀴즈입니다. 퀴즈. 거기서 도각선이 무엇일까요? 도각선을 풀어드리면 그림 도자에 테두리 곽자 선선자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 선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도각선은 직사각형입니다. 찾았습니까? 바깥에 있는 직사각형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직사각형은 뭔지 아십니까? 얘는 종이 원본입니다. 도각선 어디 있는 거예요? 색인도 밑에 있는 거예요. 자, 빨간색 볼펜이나 형광펜 드셔서 이건 붉은색으로 그립니다. 여기 쭉 따라 그리면서 나는 뭘 하고 있을까? 뭘 그린다고요? 도각선을 그린다고요. 근데 도각선은 안에 있는 경계선과 구별하려고 무슨 색깔로? 붉은 색깔로 그린다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직사각형은 종이 원본이고 안에 있는 직사각형이 무슨 선이다? 도각선인데 거기 긋다 보니까 여기 코너마다 숫자 발견하셨죠? 이 숫자는 뭐라고 법조문에 되어 있을까요? 도각선 숫자. 그래서 이건 이 도면의 위치를 나타내 준 건데 그건 나중에 가시고 일단 이 테두리 선이 무슨 선이고 도각선이고 이렇게 도각선 코너에 있는 숫자는 뭐라고 표현한다? 도각선 수치 이름만 잡아주시라고요. 나머지 등록사항은 지금 보기는 좀 빠르니까 그러시고 이렇게 경계를 선으로 보여주는데 지적도 임의어도는 의 장점이 있습니다.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자, 여기서 3번 땅 다시 찾아보시죠. 그림에서요. 3번 대는 맹지일까요? 아닐까요? 맹지가 아니죠. 몇 번과 만나니까. 451번 도로와 만나죠. 그러니까 지적도는 전문 지식이 없어도 딱 그림 보면 내 땅 옆에 몇 번 있고 도로와 만난지를 금방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얘는 단점이 뭐냐면 일정한 비율로 줄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거든요.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땅값 비싼 적은 이걸로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75년에 새로운 방법 이걸 도입을 합니다. 이게 X축, Y축이라면 이게 한 필지라면 여기에 대해서 측량을 할 때 선을 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무슨 값 구하는 거예요? X값, Y값을 구한다고요. 1번에 대한 뭐가 있어요? XY값. 2번도 뭐가 있겠어요? X2, Y2. 3번 X3, Y3. 수학을 언제 포기했었죠? 여기까지 보고 포기했었잖아요. 4번은 뭐가 돼? X4, Y4인데 점 하나하나마다 X축, Y축을 1cm까지 측량하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로 측량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돼요? 정밀도가 높다고요. 대신에 정밀도가 높은 대신에 뭐가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 거냐? 얘는 전국적으로 만들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이 장부가 어떻게 생겼느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한 장 넘겨보시면 장부 제목에서 여러분이 주문을 걸어 보십시오. 경계점에 대한 뭘 올리겠다. 좌표를 올리겠다. 자,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 30초 드립니다.
이 땅은 몇 번지다. 금천구 시흥동 108에 7번지다. 자, 이 필지는 꼭지점이 몇 개 있다? 4개 있다. 자, 꼭지점 숫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부호라고 합니다. 자, 1번 부호의 x값을 읽어보십시오. 162,2123.79m고요. y값은 얼마예요? 211,1630.19m니까 1cm까지 측량을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부호를 연결한 그림을 부호도에다 형광펜하시고 왜 이름을 부호도라고 한 거예요? 꼭지점 숫자를 뭐라 한다고요? 부호. 부호를 연결한 그림은 부호도인데 우리 시험에 단골로 묻는 게 이거 없나? 아까 이 그림은 뭐였었죠? 색인도.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은 뭐라 하는 거예요? 부호도로 한다고요. 1, 2, 3, 4가 부호고 부호를 연결한 그림은 제목이 뭐가 돼요? 부호도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부호도를 그린 다음에 1번의 x값, y값 좌표를 보여주잖아요. 거기 위에 보시면 등록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7가지인데 3번과 4번 묶어서 별표를 하시고요. 3번 좌표라는 게 바로 이걸 말한다고요. 1번의 x, y값, 2번의 x, y값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4번 부호 및 부호도. 부호도가 뭐라고요? 부호를 연결한 그림이야. 자,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건 이 필지의 좌표값만 보여주잖아요. 옆에는 몇 번지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만든 지역은 다시 또 뭘 둬야 되냐면 지적도를 또 그려야 된다고요. 근데 이 지역은 땅값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자, 그 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가장 정밀한 얼마짜리를 만드는 게 500분의 1에다 동그라미 하시고요. 500분의 1짜리인데 동그라미 2번 A외 에다 세모하시고 세 줄을 읽으신 다음에 느낌만 받아보십시오. 줄은 다음에 쳐도 됩니다. 왜 이게 필요하겠는지 느낌을 받으시라고요. 새롭게 택지 사업을 했다. 구획정리가 끝났다. 땅값 비싸니까 가장 정밀한 얼마예요? 500분의 1짜리 지적도를 소개된다고요. 근데 농지 개량 사업. 요즘은 거의 끝났지만 시골에 경지정리라고 하십니까? 경지정리 사업을 하게 되면 좌표를 측량하는데 농지는 가격이 싸잖아요. 굳이 500분의 1로 정밀하게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지는 얼마짜리로? 1000분의 1짜리로 만든다고요. 그런데 이 농지 한 필지 면적이 뭐 하더라? 광대하더라. 광대하다는 말은 넓다는 말이에요? 크다는 말이에요? 있는 거 재활용하십시오. 넓을 꽝 클 때요. 넓고도 크다고요. 얼마나 넓고도 크던지 14번 답인데 1000분의 1로 담았더니 한 필지 일부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걸 여러 장 그리기는 돈도 아깝고 시간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승인받아서 얼마짜리 만든다는 거야? 3000분의 1로 만들 수 있는데 3000분의 1로 했더니 겨우 반틈 들어갑니다. 이것도 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얼마짜리라? 6000분의 1인데 지금 이 숫자는 지금 안 넣어도 되고 지금 좌표 있는 적은 땅값 비싸니까 원래는 얼마짜리인데 500분의 1로 만들어야 되는데 농지는 가격이 싸잖아요. 얼마짜리인데 1000분의 1인데 광대란 말 이용하시라고요. 광대란 말이 넓다는 말이요, 크다는 말이에요? 넓고도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1000분의 1도 아깝잖아요. 그럴 땐 얼마짜리가 나오는 게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은 앞으로 10번 나올 거니까 일단 좌표 있는 지역도 뭘 둔다? 지적도를 둔다고요. 그러면 다시 그림으로 돌아보십시오. 316페이지 그림 들어와서 도면번호 찾아보십시오. 도면번호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46번 이 숫자는 무슨 의미겠어요? 좌표를 만들었더라도 뭐가 있다? 지적도인데 그 동네 지적도가 한 장만 있지는 않겠죠. 몇 번 지적도에? 46번 지적도니까 선까지 보고 싶으면 온 동네 지적도 다 뒤지지 말고 몇 번 도면을 46번 도면을 보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단점이 뭐가 많이 든다 그랬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디서 만들 것이냐가 늘 문제입니다. 이건 한 장 앞으로 보십시오. 한 장 앞으로 와서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지적 확정 측량이다. 동그라미 대충 크게 하시고요. 자대고 이쁘게 칠 거 없습니다.
인문서는 올해 가면서 버리고 내년에 기본서 나면 그리 갈 거거든요. 지적확정 측량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대단지 뭐 끝나면 개발사 끝나면 하는 게 무슨 측량이고 지적확정 측량 그게 중요한 게 바로 뭘 만든다는 거죠. 좌표를 만드는 적이 무슨 측량이에요? 지적확정 측량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7가지 지적 공문인데 지금 7가지 지적 공문 뭐 있었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업구 내장이다. 지적도 임야도에다. 그 다음에 뭐까지? 경계점, 좌표등록부인데 이것들은 이 7가지가 정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부터 전산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산화 됐으면 이제는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어딘가 서버에다 저장했겠죠. 이 서버 이름이 뭔지 찾아내 보십시오. 그냥 서버 하면 안 되고 서버 이름이 있거든요. 서버 이름이. 지적 정보 관리 체계야. 하긴 책을 본 지가 오래되셔가지고요. 나오는 제목이 뭐였어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인데 이 서버 이름이 뭐냐고 주관식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거 서버를 뭐라고 이름 짓고 있는 게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이렇게 이름 짓는다고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3장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뒷부분은 따라만 오십시오. 이 7가지 지적 공부 정의로 된 걸 보관을 하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고되다 보십시오. 누가 보관하느냐? 여기서 보관합니다. 지적 소관청인데 이걸 보관하는 창고인데 창고 이름을 오른쪽에서 찾아보십시오. 창고 이름이 뭐다? 지적 서고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 했는데 올해 뭐가 나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지적 서고의 설치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목이나 지가 들어오게끔 하면 안 됩니다. 습도는 몇 퍼센트 나는데 자 지적법이 12문제인데 매년 X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서고의 벽 두께를 중개업자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매년 한 문제 정도는 많은 거예요. 틀리라고 내줍니다. 그럼 지적 서고의 설치와 기준이 쭉 한 대여섯 가지 있는데 이것까지 공부를 할 때 봤다면 그 사람은 공부를 잘못한 거죠. 만약에 저까지 보고 맞추려고 한다면 산에 들어가서 한 3년 공부해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틀리라고 낸 문제가 있다고요. 틀리라고 낸 문제는 뭐 하면 돼요? 틀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보려고 하다 보면 공부를 몇 년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데 자 이게 7번 정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였어야 돼요? 넘어갔어야 되고 8번을 본데 자 이걸 맞추면 되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못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 푸느라고 5분 풀다가 결국은 틀렸습니다. 근데 여기 충격받아가지고 8번 문제는 맞는 것은 골라라. 답이 3번이었는데 이분은 이거 영향받아서 틀린 걸로 하고 1번에서 틀려버렸습니다. 자 다음 주면 발표가 나왔는데 이분이 딱 한 개 차로 떨어졌습니다. 이분은 지적 서고 때문에 떨어집니까? 그 밑에 것 때문에 떨어집니까? 근데 이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뭐 때문에 틀렸다. 지적 서고는 공부를 했어도 습도 기준 문 두께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공부했어도 이거 뭐 할 수밖에 없어.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험장 이거 만났을 때 이건 과감히 뭐 해야 돼요? 잘 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 집중했다면 이거 맞았으면 딱 커트라인이잖아요. 근데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치 맞출 수 있는 걸 틀려버리면 떨어진 건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도요. 기출문제 보실 때도 모든 기출문제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올해 나왔지만 내년에 또 나올 기출문제가 있고요. 한 번 나왔으면 평생 안 나올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실 때도 그게 이상한 문제 나오면 그게 네가 그때는 뭐였구나. 엑스맨이었구나. 그런 문제는 과감히 넘기시고 그 부분을 또 자세히 볼 필요는 없다고요. 아마 올해 지나면 이제 기출문제에서 이제 모의고사마다 지적 서고를 다 낼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다시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거였지만 내년은 또 어디선가 뭐 하는 거예요? 큐티에 넣을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너무 깊숙하거나 외진데라면 그런 거 과감히 마셔야 돼요. 넘기시고 시험장 이거 틀리더라도 다른 걸로 마음 돼요. 맞추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올해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게 인터넷에서 화끈했거든요. 중개업자가 지적 속의 벽 두께도 알아야 되는구나. 내 아이파하고 관계 두께도 모르는 사람한테 일단 그런 게 있었다는 거 보시고 개인적으로는 여기보다는 이쪽에 더 비중을 뒀었거든요. 자, 책 보고 대답하십시오. 종이는 누가 관리한다고요?
서버는 누가 관리하는지 보고 대답하십시오. 서버는 누가 관리한다. 그렇죠. 이렇게 책 보고도 대답 못한 분들한테 이렇게 벽두께를 물어봤으니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었겠어요. 잘 보시면 지적소관청이 아니거든요. 시도의사 심표 찍고 그다음에 누구라고 됐어요? 시군 구청장인데 자 이걸 보고 여러분이 해석해 보십시오. 그럼 서버는 누가 운영한다는 거예요? 이원적으로요. 각 시군구는 자기네 것 서버 관리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청에서 뭐하고 전체 것 관리 운영한다고요. 가로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그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원본 파일을 한 번씩 뭘 받아놔야 돼요? 백업을 받아놓는다고요. 근데 복제를 누가 하냐면 주어가 누구예요? 시군구 아닙니다. 왜 국장님이 되냐면 지난주에 배웠던 게 지적사무는 누구 사무예요? 국가사무를 위임했을 뿐이잖아요. 백업은 누가 한꺼번에 받아라? 국장님이기 때문에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종이로 된 지적 공무는 누가 보관하고 소관청이 창고에다 보관을 하는데 서버는 누가 하고 시도와 시군구가 운영하고 백업은 따로 받지 말고 누가 한꺼번에 국장이 받으시라고요. 작년 경험에 비춰보면 이거보다는 아래쪽에 좀 더 비중을 두시면 되고요. 자, 큰 3번 복구는 줄대지 말고 넘어가는데 왜 복구가 넘어가냐면요. 이러한 지적 공부가 뭐하면 멸실되면 복구라는데 옛날 종이 시절에는 복구가 아주 중요한 절차죠. 지금은 서버가 날라갔다. 중국인 해커가 전부 다 내용 지워버렸다. 근데 뭐 받아놓은 게 있어요? 백업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이걸로 뭐 하면 돼요? 복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구가 이제 복잡한 절차는 아니라고요. 다만 이 단어가 살아있다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큰 4번 궁금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요? 열람을 하거나 등본을 하는데 자 거기 국어 실력 테스트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가로 2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세 줄 2번 이상 읽으시고 질문으로 드릴게요. 또 헛소리하는 임금님이 나올까 봐서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을 함정을 팔 겁니다. 지금 인문과정이니까 뭐 하나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읽어가는 연습이랄지 그런 요령만 터득하시라고요. 자 여기 서초동 14번 땅을 여러분이 살려고 합니다. 토지대장도 떼보고 지적도도 떼보는데 이걸 떼려면 당연히 여기 어디 가서 떼보면 돼요. 서초 구청 가서 떼는 건 소관청이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전사 하나 됐으니까 어디 가서 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지나가다 어디 가서도 광명 시청 가서도 서초동 14번 떼볼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떼봤는데 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서초동 14번 지적도를 떼고 싶다. 광명시청에 가서 떼달라면 거기 봤더니 떼준다고 돼 있어요? 안 떼준다고 돼 있어요? 그럼 다른 것부터 물어볼까요? 서초동 14번 토지대장을 광명시청 가서 떼달라면 떼준다고 돼 있어요? 안 떼준다고 돼 있어요? 떼준다고 돼 있죠. 동사무소 가서 떼고 다른 데 가서 떼잖아. 근데 이분이 뭣도 받아보고 싶다. 서초동 14번 지적도를 떼달라면 광명시청에서는 떼준다 안 떼준다? 안 떼준다라고 거기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써져 있죠. 그러니까 전사 하나 돼 있으면 어서도 떼는데 가로 안에 무슨 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한한다. 그러면 서초동 14번 지적도는 어디 가서 떼라? 서초구청 가서 떼야 되지 다른 데 떼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말을 하나 바꿔볼까요? 서초동 14번 땅 대지권 등록부를 떼고 싶다. 자, 광명시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뗄 수 있다 없다? 얘는 된다고요. 뭐에 대해서는? 지적도는 해당 소관청으로 가야 되고 다른 데서는 떼주지 않는다고요. 물론 민원24시는 별개입니다. 민원24시는 전국에서 떼는데 이 지적도만큼을 뗄 때는 떼려면 어디 가야 되고 해당 소관청이고 다른 데서는 발급해주지 않는다고요. 라는 걸 가로 2번 보면서 뭐 하셔야 돼요? 읽어내셔야 된다고요. 페이지를 넘겨보십시오. 큰 5번 지적 전산 자료인데 사실 올해는 시험에서 이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들리는 말로 누구한테 밀렸어요? 지적소관한테 밀려서 못 나오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년에 꼭 내주세요. 그래서 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올해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봐보십시오. 홍길동이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이분이 돈을 안 갚습니다. 차용증만으로 경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소송에서 뭐 받아야 된다 그랬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야기 안 했지만 재판 중에 이놈이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소송 걸기 전에 미리 뭘 걸어야 돼요? 가압류를 먼저 거는 겁니다. 실제로는 가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갑이 홍길동이 땅에 지번을 모릅니다. 그래서 갑이 홍길동이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네 땅 지번 좀 가르쳐주라. 왜? 네 땅 가압류에서 소송에서 판결받아 뭐 넣으란다? 경매 넣으란다.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잖아요. 다행히 갑의 조카가 서초구청 지적과 전산망에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한 끼 사주면서 네가 홍길동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알려줄 테니까 여기서 홍길동이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 땅을 뭐 해봐라. 검색을 해봐라. 그럼 검색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다 입력이 돼서 검색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압류를 좋은 제도인데 뭐가 침해가 되는 거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전산자를 이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려면 먼저 관계장관의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승인까지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뭐가 바뀌었냐면 심사 받았으면 됐지 승인까지 받을 필요는 없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왼쪽 날개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뭐도 받고요. 심사도 받고 승인인데 작년에 바뀌어서 이제는 뭐만 받으면 되고 심사 받으면 되고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고요.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건데 이제 심사인데 일단 가로 2번 누구 심사 받으라는 거예요? 관계중앙장관, 법무부 소관이면 법무부 장관, 국방부 소관이면 국방부 장관의 무엇은 받아와라. 심사 받고 승인은 안 받는데 가로 3번에 별표를 하시고 거기 7줄을 읽으신 다음에 질문 들어갑니다. 거기 동그라미 1, 2, 3번의 의미를 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책 던지는 소리가 나네요. 자, 거기 뭐 이해 못할 말이 있습니까? 자, 질문 들어갑니다. 자, 갑이 전산자료 요청할 때 심사받고 이제 요청하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전국에 있는 홍길동의 땅을 검색해달라. 그러면 승인은 안 받더라도 신청하는데 누구한테 신청할 것이냐? 전국이니까 누구한테 가서 신청하면 돼요? 국장님인데 어차피 애들은 온라인 시스템이잖아요. 어디 가서도 된다는 거예요. 시도 가도 되고 가까운 소관청 가서 된다고요. 그런데 자료를 어떻게 요청했냐면 이놈은 다른 데 땅이 있을 리가 없다. 경기도에 있는 땅만 검색해달라. 그러면 누구한테 신청할 건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가서 경기도치만 검색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하면 돼요? 경기도청이나 광명시청 하면 되잖아요. 자, 만약에 이분이 서초구에 있는 땅만 검색해달라 라고 하면 심사 받았으면 이때 신청은 누구한테 가서 검색해달라고 신청해야 돼요? 누구한테 갈 건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갈 거 아니고 서울특별시 갈 거 아니고 그냥 어디로 가면 돼요? 지적 소환청 하면 되잖아요. 이런 말을 거기 읽을 때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어요? 찾아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누구한테 할 거냐? 자료의 범위에 따라 전국 단위라면 누구한테 가도 상관이 없지만 시도 단위라면 누구한테 신청할 건 아니에요. 국장님한테 신청할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시군구 단위라면 누구한테도 할 거 아니야. 국장이나 시도에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요. 이거도 낼 만한 가치가 있는데 더 나올 만한 게 심사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다시 가로 4번에다 별표를 하시고 내용은 줄긋지 마시고 그럴 만한지 느낌만 받아보십시오. 기껏 심사 받으라고 해놓고 안 받아도 되는 세 가지인데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하면 좀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그러십시오. 1번 누구니까? 자기 땅 검사합니다. 자기 땅이 한 20개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이건 뭐 심사 받을 거 없잖아요. 자, 2번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땅을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면 아버님 사망했다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지고 와서 뭐 하면 돼요? 검색해 달면 해주겠죠. 3번은 무슨 단어 때문에? 못 빼고, 개인정보 빼고, 학교에서 뭐 연구 목적으로 한다 이럴 때는 뭐 받지 않는 게? 심사 받지 않는데, 거기도 구조를 아시겠죠. 심사를 받아야 되지만 심사 받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데, 시험장 갔더니 심사 받지 않고 지적전산자를 이용하는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 라고는 안 나온다고요. 보면서 그럴만 하다는 느낌 받으시고, 그런데 9월 달에 꼭 빠뜨리거나 기억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때 9월 달에 마음 돼. 그때 외우시라고요. 자, 중요한 거 보셨고자 제3절은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경계는 선이다 담장이다. 선이다. 여기다 담장이 없어서 뭐라도 박아놓자 그랬죠. 말뚝인데 말뚝을 어디다 박았는지 못 찾겠더라. 장부를 두기로 했습니다. 제가 1시간 뒤에 물어본다 했거든요. 장부 제목이. 공부는 거기서 시작합니다. 1시간 만에 모든 걸 읽는구나. 자, 거기 제3절 1번 단어 해석하시면 되죠. 지상에 있는 뭐에 대해서? 경계점의 위치를 올리는 장부가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 단어 정도 보시고 내용은 안 봐도 되고요. 자, 오른쪽 2번은 제목이 처음 본 단어인데, 자, 한 장 넘겨보십시오. 페이지를 옆으로 돌리시면 제목이 하나 나오죠. 자,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18가지 장부를 통합해서 도입된 지 한 3, 4년 된 게 바로 이게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공부인데 거기는 샘플이라 제가 한 페이지만 나눴으면 한 6, 7페이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된 몇 가지를 18가지 장부를 새롭게 통합하기로 했다고요. 그게 부동산 종합공부인데 왼쪽 페이지 가로 4번에다 별표를 하시고요. 등록사항이 뭐가 되느냐. 자, 동그라미 1번 키워드에다 색깔로 보십시오. 지적공부야. 아까 지적공부가 종이로 된 게 몇 가지였죠? 7가지야. 지금 320페이지 첫 번째 줄이야. 등록사항이 18가지인데 거기서 지적공부가 기본으로 된다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어디에 형광펜 하시면 되겠어요? 뭣도 합치겠다. 건축물 대장도 통합을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것도 나오겠다고요. 자, 3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형광펜 하시고 옆에 날개에다가 하나 써보십시오. 아까 용도 지역이 토지 대장에 나오더라 안 나오더라? 임의적 사항이야.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토지 대장에 나오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중개업자라면 용도 지역도 브리핑을 해줘야 되잖아요. 용도 지역을 보려면 바로 뭘 봐야 되는 거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부동산 종합공부에다는 뭣도 합치겠다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도 통합을 하겠다고요. 자, 4번은 가격이 세 가지인데, 자, 개별 공시지가 지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지가 무슨 지자죠? 땅 쪽이겠죠. 개별 주택 가격 주택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단독일 때 말합니다. 공동 주택 가격 공동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언제? 아파트야. 이런 가격이 따로따로 나오는데 어디에다가는 부동산 종합공부에는 이런 것도 다 뭐 하겠다? 통합해서 보여주겠다고요. 5번 부동산 등기법에다 포인트 넣어두시고, 뭣도 합치겠다는 게 등기부도 합치겠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각종 분산되는 여러 가지를 민원인에 편향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통합해서 18가지 통합하는데, 거기 밑에 여백에다 이렇게 하나 써두시고요. 이걸 떼려면 일사편리로 가야 된다. 민원 24시가 아니고 일사편리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일사천리가 아니고 일사편리야. 그런데 이 사이트에 한 번은 들어가는 것이되 여기 있는 거 다운받지 마십시오. 이 시스템이 아주 복잡해가지고 이거 다운받아서 뭐냐면 다음에 내 인터넷 계속 버벅댑니다. 일단 이거 떼는 데가 어디다? 일사편리에서 뗄 수 있는데 이게 아직은 잘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떼려면 어디 가서 뗄 수 있느냐? 여기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기서 여러분이 발급받지 마시고요. 지나가다는데 딱 우연히 동사무소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거 신청하시라고요. 서초동 몇 번지 뭐 떼달라. 부동산 종합공부 떼달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뭔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전 직원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우리 동사무소 열고 이것대로 온 사람이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이게 도입된 지가 2013년에서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동사무소에 모르니까 여러분들 한번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고요. 가서 뭐 해달라, 이거 한번 떼고 싶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제 구청에 전화합니다. 지적과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떼는 건가요? 그래서 뭐 깔고 하면 1시간 앉아 있으시면 갔다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로 도입됐는데 사실은 각 부서마다 전산화들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오게 됐거든요. 하지만 중개사 시험에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공간정보법에서 이게 있다는 걸 봐야 돼. 홍보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5월 달에 샘플 보여드릴 겁니다. 지나가시다가 동사무소 보이면 들어가셔서 뭐 한번 떼보시라고. 부동산 종합부 내시고 물어볼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내가 중개사 나중에 할 사람인데 공간정보법에 뭐가 있다. 이게 있다. 너희들도 이번 기회에 보여라. 알아둬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이건 열람 증명인데 그 정도 보시고 지적 공부 파트는 다음에 실물 보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고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뭐 보고 오시라고요? 용도지역 A4 용지에다 쫙 나올 때까지 민법책 뭐 보시라고요? 각 장 절까지 뭐 하시라고? 제목을 숙지해서 오시라고요. 그래야 나머지도 쑥쑥 들어올 거거든요. 그 숙제를 할 거라고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는 마음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